채널 I. 또 소년법에 따라서 뭐 짧으면 3년, 또 길어봤자 5년 뒤에는 가석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년법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무기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5년 이상만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가석방 요구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유기형은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받았는데 20년을 받았던 10년을 받았던 3년만 지나면 그 가석방 요건이 되고요. 또 하나 좀 끔찍하죠. 이제 부정기형 중에 장단기형이 있는데 만약에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3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3분의 1만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석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석방. 1년 뒤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년형을 받았어. 사람을 살해하고도. 근데 소년범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석방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소년법에 있어서 사실 이 법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사실 이런 소년법이라는 것이 1958년에 제정이 됐었는데 사실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또 교화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그렇게 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가석방되는 청소년들 중에는 재범률이 점차 또 높아지고 있고 또 그게 그 재범하는 그 청소년들 중에는 계속해서 그 범죄들이 또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흉악한 범죄들을 좀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사형 그리고 또 무기징역을 좀 내리자라는 그런 법안이 또 발의가 됐다면서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네. 지금 여당 의원인데 표창원 의원이 원래 경찰대를 나와서 경찰로 이제 복무하던 분, 경찰대 교수를 이제 지냈죠. 그런데 이분이 뭘 발의했냐면 법안이 특정 강력 범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개정안을 발의한 거예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아까 소년법 설명하신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인데 살인이라든가 네. 거의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좀 경감해주자. 그래서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게 부정기형의 경우에 장기, 단기, 그 형량이 뭐 몇십 년형이 나오더라도 장기가 나와도 15년까지, 단기는 최장 한 7년까지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1년만 살면 가석방해줘서 집으로 보낸다는 아니지만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조금 상당히 형을 완화해 주는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년법이나 혹은 이게 특정 강력범죄법이나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청소년을 배려해 주는 건 명확하잖아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 아직 완전한 성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감안한 거고, 두 번째는 초범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나이 때. 그러다 보니까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징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선도와 교화의 대상 아니냐 하는 이제 시각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창원 의원의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30여 년간 일선에서 그 형사 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는데, 지금 이 특정 강력범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법으로 체계화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년범들, 만 18세 미만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살인, 강도 상해, 아니면 특수강간 등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비록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자, 소년범은 계속해서 장단기형, 그러니까 대부분 장기형보다는 단기형으로 1년, 2년, 아무리 길어도 3년 내에 석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을 살해하고 또 강도 상해를 하고 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잃게 하거나 그다음에 불구자로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단기형을 살고 나와서 또다시 할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가해자인 피해자의 인권만 중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거냐면 이걸 맹점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한 1, 2년만 있으면 다시 나와. 너에게 복수할 수 있어. 이게 실제 사례에서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그 동네를 떠나거나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다시
못 다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끔찍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미성년자 아이가 내 아이를 살해를 했는데 이 부모 중에 아버지가 먼저 이 아이가 풀려나 버립니다. 몇 년 안에. 그러니까 그게 한이 돼서 결국은 질환이 와가지고 끔찍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지금 7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년쯤 후에 어머니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결국 가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마다 틀리게 적용을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인과응보적 그다음에 징벌적 이런 상태의 법 이론과도 맞다 이런 측면입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성숙대인데 만약에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법에 의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테이큰 한 4, 5 돼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떤 그 이상의 우리 딸이 당한 거에 그만큼 이상의 고통을 나는 내가 형무소를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아버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법에 이런 맹점이 있으면 정부에서 배트맨단을 조직해서 이제 갑옷 같은 거 있고 자경단이죠. 자경단 아주 이런 사람들은 법에 가기 전에 반쯤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좀 응징을 하는 그 이봉규 박사님의 말씀하시는 게 일반 대중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봉규 씨가 얘기하는 방식이 이제 옛날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 옛날 사람이다. 예, 옛날 사람인 거죠. 사적 복수. 나에게 위해를 미친 사람, 내 가족을 해친 사람을 개인이 찾아가서 처절하게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자 그렇지. 무공을 수십 년을 닦아서 30년 후에 복수하러 가는 그렇지. 게 왕의 그 외파리가 속이잖아요. 하지. 그래서 자식 때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복수를 위해서 태어난 그냥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채널 I.